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그냥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하락하죠. 지금 작은 태풍이 하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풍은 언제 올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먼저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금융위기급 거래 한파가 닥쳤습니다. 자,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이 안 돼요. 1,000건대 수준이 지금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 이어지고 3월달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수요가 줄었냐? 이젠 다 아시죠? 대출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2%대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금리가 당연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3% 중후반 4%를 넘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돈을 빌린 것 자체를 겁을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래 급감이 당분간 이어질까로 보는 부분이 내년까지 이런 긴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도 물량 증가는 좀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집값 하락하려면은 금매 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야, 내가 먼저 팔 거야, 내가 먼저 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택을 장기 보유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투매에 가깝게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집주인들은 현재 시세를 이게 거래가 있든 없든 본인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내 시세대로 해가지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시세 대비 크게 낮추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법이나 대출 규제 등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주택을 갈아탈 때 발생을 하죠. 두 번째는 보유세가 크게 부담될 때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하락할 때, 마지막으로 다른 자산이 매력적일 때 급매로도 판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1년 동안 이 네 가지가 순서대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세법, 대출 규제 등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 급락해서 거래가 됐다는 실거래 내용이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경기 외곽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서도 이런 가격 급락 사례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한 매물을 내놨을까? 갑자기 실종된 매수세 때문이라는 거죠. 자, 갈아타는 수요자가 굉장히 곤란해진 겁니다. 자, 어떤 경우였을까요? 먼저 선매수 계약을 체결한 1주택자. 자, 내가 옮겨갈 집을 먼저 계약을 해놓고 기존 주택 처분하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네. 굉장히 꼬인 사례죠. 거래가 줄어도 너무 줄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하신 분들,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이제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세금 폭탄 받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급매로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조건이 붙은 주택담보대출 차주분들, 자, 어쩔 수 없이 팔아야죠. 그래서 기존 주택 소유주들은 야, 왜 헐값에 팔고 그래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수천 낮추는 것이 억 이상을 아끼기 때문에 빨리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매물들은요, 설날 이후에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KB 시세보다 많이 낮춘 매물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소화가 되는 편이에요. 지금 많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다시 반등할 거다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집주인들이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보유세가 크게 부담될 때입니다. 3월 중순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돼요. 자, 이 공시가격이 발표되어야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역대급 보유세 나온다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시세가 크게 올라갔는데 그 시세를 산출했을 때 주택가격 하락 부분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 인상이 됩니다. 3%포인트 올라가는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정시장가격 비율 5%포인트 부분이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아마 보유세로 곡소리가 좀 날 겁니다. 물론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는 별건 아니지만 이제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냈던 세금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하락 기대감이 클 때는 이것이 공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보유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중순에 공시가격 받고 그 다음에 6월 1일 전까지 매도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달에는 매물이 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번의 경우처럼 억 단위까지 낮추는 요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유세를 받자 아무리 많이 부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세의 한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 수준의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5%, 6% 이렇게 낮춰서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 4월 달에 주택시장 매물이 좀 늘어나고요. 금매도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무서워요. 바로 무엇일까요? 전세 가격이 2년 전 시세보다 하락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역전세난은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1.5% 이상, 예금금리가 2%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낮으면은 이 역전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현재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은요,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5에서 한 15%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59제곱미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전세 가격 7억 4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 7월에 전세 가격이 9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한 1억 6천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억 4천이라는 전세 시세가 언제 만들어졌냐? 2020년 9월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2년 전 시세보다는 현재 전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역전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 변화로 금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보면요, 9월부터 전세 가격이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20년 9월 이후부터 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일단은 9월까지 기준금리 아무리 못해도 한두 차례 더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1.5%든 1.75%든 역전세를 위한 기준금리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의 본격적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증가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언제 많이 몰려있냐? 2월부터 많이 몰려있어요. 그 2월에 입주 물량 증가가 언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올해 11월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와 입주 물량 그리고 2년 전 시세보다 낮은 것이 티가 나면서 금매가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락은 이때부터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 시기 전까지는 그냥 약세라고 정리를 드렸던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다른 자산이 매력적일 때입니다. 부동산에 있는 것보다 이것을 처분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사는 게 더 낫겠네 싶은 생각이 들 때라는 거죠. 자, 집을 팔 정도로 다른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 어느 때일까요? 지금 주택 소유자한테 이런 말 하면 상상도 못할걸요? 야, 아파트 같은 게 어딨어, 아파트만한 게.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자산이 매력적인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1년 넘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상승의 기대감이 진짜 사라졌을 때, 하락에 대한 공포만 남았을 때, 또 하나 종부세가 별로 신경이 안 썼던 종부세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는 하락할 때 강한 매도 압력을 작용시키는 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비전이 없어 보일 때 갑자기 5대 은행에서 야, 특판 예금 1년 정기 예금 이자 2.5%, 2.7%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상당 부분이 지금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지출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을 얻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낮은 예금 이자가 이런 것을 처분할 때까지 유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슈킨 부동산에서는 기준금리 1.75% 이상부터 매도 물량이 서서히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75% 이상이 언제부터 된다? 하반기부터 될 가능성이 큽니다. 7월 달에 유력해요. 그리고 현재 물가 전망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 경로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2%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면이 부분은 1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태풍이 3가지가 남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태풍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게 바로 올해 11월부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11월 전까지는 약세가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급격한 조정은 11월부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의 대규모 역전세련이 와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주택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 집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도 내 집이고 떨어져도 내 집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무주택자가 더 먼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